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새로운 분이 계셔서 소개에 올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벙커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도영회 부산시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뭐 많이 저희가 뵀어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뵀는데 예.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거 이제 손에 주고 두명이를 뵙는 느낌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하고는 원래 잘 아시는 사이시죠? 날카롭게 시정질을 합니다. 여기서 날카로워요, 예. 여기서. 제가 보니까 이성수 의원님만큼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죠? 예. 예. 큰 덕담을 해주셨는데 뭘로 화답을 할까요? 일단 뭐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철저하게 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예산은 끝까지 추적한다. 끝까지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예산을 추적하게 될지 빅벙커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2억 7,993만 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액수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적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자, 어떤 예산일지 궁금한데 일단 도영 의원님 그 네. 얘기 들으셨죠? 뭐 힌트로 해서 이 방송이 시작이 된다. 가장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예산이었는데 네.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 의미 있는 세금의 탈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자, 오늘의 예산 2억 7,993만 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드립니다. 저 280만 원 아닙니까? 280만 원. 이건 누가 봐도 성매매이다, 성매매. 고용장려금으로 유흥업소 가셨죠? 이걸 법인카드로 우리 장애인 체육회 법인카드 그렇게 걸었단 말입니다. 우리 법인카드란 말입니다, 이제. 시장님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자, 뭐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예산 2억 7,993만 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에 지급된 장애인 고용 장려금입니다. 자, 이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뭐 용어를 들어서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되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일정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그 이제 사업체나 이런 데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 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예. 1인당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네. 고용 장려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한편으로만 좀 몰아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은 초과했을 경우니까 의무 네. 비유 고용률을 네. 뭐 잘했다는 칭찬을 의미로 주는 포상 같은 건가요, 그럼? 칭찬의 말같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요. 네. 근본적인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로 돈을 준다기보다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취지가요. 더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의 기회와 안정적인 어떤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고용을 해라. 그렇죠. 더 안정적으로 해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원래 취지 그대로 쓰여야 맞는 것일 텐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쓴 곳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네. 그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죠. 네, 맞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는요,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는 일반 민간인 단체가 아닙니다. 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저 세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의 공공기관에 준하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 예산의 86%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뭐 세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회장도 어떤 부산시장이고 그리고 급여나 어떤 규정 이런 모든 부분 자체가 공무원 규정하고 일단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세금도 거의 뭐
50몇 억씩 나가고 있고 네. 58억 원이라고 하네요. 예, 시의 보조금 자체를 네.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체육진흥과가 있어요. 여기서 기간마다 그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다고 한다면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거의 뭐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인 그렇죠. 것으로 일단 네.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오 박사님? 근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그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기간이에요. 네네. 예. 그 기간 동안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총 2억 7,993만 원입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특정감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밝혀진 부적정하게 쓰여진 돈이 무려 9,417만 원 정도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40% 될까요? 그 정도 가까운 금액이 부적정하게 쓰여졌다라고 이미 밝혀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도영애 의원께서 부산시 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그런 곳에서 네. 이 세금을 막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대체? 사실 지금 부산시 장애인체육회는 부산시 소관 그 공직 유관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공직 유관 단체라는 것은 공직자 그 윤리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인데요.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고용장려금 업무를 담당했던 이제 A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A씨가 고용장려금으로 개인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고요. 그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컴퓨터 모니터도 사고 이런 식으로 약 1,300만 원을 썼습니다. 또한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고용장려금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무처장 B씨는 고용장려금만 이제 장려금만입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약 200만 원을 썼는데요. 현금 인출돼서 썼다. 그렇죠. 고용장려금만. 만약에 고용장려금 플러스 다른 것까지 한다면 한 500여 원을 쓰신 걸로. 근데 그렇게 그 중에 이제 해서 저희는 고용장려금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00만 원을 다 뱉어냈다는 얘기를 경찰 그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예.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거 참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가지고 여성 그 적개원이나 여성 적개원이라면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쓴 거죠. 예. 이게 참 정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진짜 네네. 말이 됩니까? 네, 진짜 이거는 공모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와는 너무나 맞지 않게 세금을 가지고 여성이 나오는 적개업소에 갔다. 이게 참 이렇게 막 썼다는 것도 놀랍고 이게 근데 몇 년 동안 문제가 안 됐다는 것도 이건 뭐 더 놀라운 일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자, 아무튼 어떻게 된 일인지 빅벙커가 추적해봤습니다. 보시죠. 이거 80만 원 아닙니까? 이거 80만 원. 이건 누가 봐도 성매매이다, 성매매. 이걸 법인카드로 우리 장애인체육회 법인카드로 그렇게 그었단 말입니다. 모두 법인카드란 말입니다, 이게. 시장님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이게 80만 원을 썼다는 거는 보통 계약직 임금 아닙니까? 사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서 70만 원 정도 쓰려면은 얼마 정도 먹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양주로 두세 병 먹고 아가씨는 그냥 2시간 놀고 가시겠죠. 네. 3시간 놀고 가시겠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최고 좋은 유흥업. 부산의 웬만한 남자들 다 좌고쟁한테 이름이 들어가요. 저희는 술값이 첫 병에는 40만 원, 두 병 드시면 25만 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가씨는 1인당 10만 원씩, 그리고 2차 아가씨는 20만 원,
숙소는 뭐 가서 끊으셔도 되고 여기서 가게에서 끊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상. 2차 무조건 이상. 2차를 나가야 되면 보통 20만 원이 더 붙어요. 모텔비는 별도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68만 원 차를 나갔을 2차까지 다 포함한 가격.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 MBC의 빅벙커 연희영TV라고 하는데요. 그 고용 장려금으로 유흥업소 가셨죠? 네? 그 봉사료로 꽤 돈 많이 쓰셨던데 그 아가씨들하고 성매매 하신 건가요? 그 혹시 고용 장려금으로 유흥업소 가셨죠? 지금 그 제가 물어보신 거예요? 네. 왜요? 그거 다 지금 그거 다 들은 거 사는 세금인 거 아셨죠? 그 봉사료도 꽤 많이 쓰셨던데 혹시 성매매 하신 건가요? 가상계좌로도 돈 쓰셨던데 그거는 뭐? 사실 괜찮아서 물어봤어요.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쓰기는 힘들 것 같아. 날짜가. 진짜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용부담금뿐만 아니고 어쨌든 유흥업소를 가고 봉사료를 제공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 단체 그 회계 관리 규칙만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좀 그 위법적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이 됩니다. 네, 영상을 보고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예. 아이고, 좀 이렇게 쓰라고 주는 돈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아닐 텐데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세금으로 해서 주는 돈인데 이걸 유흥비로 쓰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말해봐야 입만 아픈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장애인을 두 번 올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결과적으로. 전 사무처장, 저는 이 사람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4년 곱하기 3번을 해서 12년을 했어요. 그 12년을 했는데 그 12년 동안에 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특정한 어떤 사용처가 지정돼서 않고 내려와 놓으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좀 전에 어떤 그 예산 내역서를 봤듯이 그 예산 내역서에 보면은 노래방 가고 단란주점 가고 유흥주점 가고 온갖 곳에 다 갔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14년부터 18년을 계속적으로 내려온 거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8년 이전까지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제재도 받지 않고 받지 않는 방법도 알고 고양이가 딱 생선을 물고 있는 격이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왔던 곳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 번에 280만 원이나 결제했던 그곳이었는데 취재 결과 성매매가 의심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쓴 봉사료만 168만 원, 봉사료만. 예, 그래서 좀 느낌이 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부산시 감사에서 전혀 파기되지 않은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앞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12년 동안에 그 사무처장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18년까지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 전 12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7년부터 그렇죠. 저는 2018년까지 한 거죠. 이게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건 자체가 감사를 통해서는 유식건에 930만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수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부산시가 놓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개인 카드처럼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개인 카드처럼 현금도 인출하고 그거 유흥업소에도 긋기도 하고 예. 이게 웬만한 대포 가지고 공무원들 그렇게 못합니다. 곳곳에 교육청도 쓰고 시하고도 관계 공무원도 많이 가졌었잖아요. 네. 이 부분 자체가 저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카드 내역서를 봤는데요. 예, 잔뜩 대단합니다, 들고 아주. 예, 이게 카드 내역서예요. 네. 2014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사용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네. 보면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네. 27곳에서 1,553만 6천 원을 긁었네요. 긁었어요. 예, 그리고네. 근데 보니까 한 업소에서는 사흘 동안 2차례나 65만 원, 또 60만 원을 썼고 또 130만 원, 165만 원, 280만 원, 110만 원. 야, 이게 뭐 시원하게 썼네요, 진짜. 예. 어떻게 이렇게 그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예, 그러니까요. 평소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단란주나 노래방 이런 것들을 네. 사흘 만에 몇 번씩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금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 자체는 묘하게 부지런합니다. 이제 이게. 두려운 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예. 근데 유흥업소에서 왜 이렇게 간담회를 할까요?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즐겁게 하려고. 교육청 직원 간담회, 심지어 이사회 전임 이사진 간담회, 전부 뭐 노래 부르고 술 드시면서 거기서 회의를 집중적으로 하셨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예, 저희 예. 마이크가 있으니까 회의를 하셨나 봐요. 아 마이크로 회의를 했다고. 참 정말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예.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근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참 믿기가 어렵네요. 네. 네. 근데 그리고 하나 저는 여기 요 장소에 같이 간 동반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뭐 카드를 썼긴 했지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또 공직자도 포함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제가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서 예. 그것까지 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러게 봅니다. 말입니다. 그 2014년부터 지금 자료지 않습니까? 네. 2014년 이후에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공개부터 바로 못하고.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교육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공무원도 그렇고 공공기관 공무원들도 다른 주점이나 유흥점 이런 데 가서 회의한다는 것 자체는 네. 생각을 못 하거든요. 물론 뭐 예. 회의라고 적었겠지 뭐 회의였겠습니까만은 근데 이것을 이렇게 참 간도 크지. 근데 문제는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의 고용장려금 부정 사용이 밝혀진 뒤에 네. 그러면 이제 그때라도 앞불사해서 뭐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처리 결과가 더 문제였다고 그래요. 빅벙커가 추적해봤습니다. 보시죠. 그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그 주무 관청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관청의 타부 공단의 그 부서 일을 저희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안 맞죠. 이게 장려금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그 어떻게 써야 한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규정들이 없는 장려금 성격입니다. 제도 미비, 또 지침 미비 어떤 이런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네. 자료관 두 사람은 정직 3개월을 줘야 됩니다. 정직 3개월을 줘야 되는데 일을 못하거든요. 현재 3명이 휴직 중이고 또 2명이 일을 못하게 되면 5명이 이 꼴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계좌 먹기로 감봉 3개월 준 겁니다, 사실은. 저는 약하다고 보입니다. 이 정도면 뭐 직위 해제 아니면 파면 뭐 이 정도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용주점이나 봉사료는 사실 이거는 공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직위 해제는 파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예산 지원을 좀 줄인다든지 목적 외에 좀 위부적으로 사용된 것들은 좀 환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정적인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뭐 부산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 문제가 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장려금의 용도를 어느 정도로 정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영상 볼 때마다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세금을
유흥비로 써버린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가 제일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 돈을 준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부산시는 왜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죠라고 말씀하신 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방조방관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자세라고 보고요. 마치 그 핑퐁 게임 하듯이 네, 맞습니다. 우리 아니야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예, 많이 그런 오죠. 느낌이 살짝 예. 들었습니다. 이건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가 장애인 고용 그 장려금 네. 네, 그 빈틈을 악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빈틈이라니, 뭐 빈틈이라는 게 무슨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돈을 받기만 하지 네. 돈을 받고 나서 사후에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없고 아. 사후에 이 돈을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보지도 않고 네.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빈틈이죠. 왜 문제 삼지 않고 그게 왜 기준이 없을까요? 예. 고용노동부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자체가 고용 장려를 위해서 제도화된 거잖아요. 네. 따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장애인 고용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원칙이 없어요. 용도나. 예, 예, 예. 다만 여기가 공공기관이잖아요. 네네. 예, 그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 보조금 관리 기준과 네. 또 그 장애인 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 규정이. 네네. 그거에 따라서 운용이 됐어야 되는 어떤 거죠. 자동으로 적용됐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그리고 네. 아까 설명하신 그것에 네네. 준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사실 저절로 됐어야 된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도 최소한 기타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엄격한 또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네. 근데 특히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감사도 했고 환수도 했잖아요. 이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회가 부산시 준 공공기관 으로 되어 형식이잖아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 소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특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소관입니다. 네네, 네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왜 공단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딱 보면은 경찰, 부산시, 장애인 고용공단 아무 데도 일단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전부 다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 그냥 답답한 거죠. 저는 이거 들으면서요.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있었어도 그 가이드라인에 사각지대를 유흥업소에 가지 말아라. 뭐 적게 원이 있는 뭘 곳에 가지 받으면 안 말아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쓰지는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은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할 정도로 이게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게 말이죠. 제가 앞서 이제 고용노동부 그 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별표 6에 보조금 카드나 보조금은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침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잘못이 있으니 징계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환수도 해야 됐을까? 환수가 되었나요? 어떻게? 아니요, 이 부분 자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경찰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지금 사용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또 9천 몇백만 원 중에서 네. 개인적으로 그 중복으로 사용된 그런 금액만 환수가 되고 실제로 이 유흥비는 전혀 환수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럼 뭐 개인적이 아닌 거? 이게 뭐는 되고 왜 그 기준은 그러니까 뭐죠? 이게 규정이 없고 특정 목적에 어떻게 사용하라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장려금이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이게- 감봉 뭐 몇 개월 정직 이건 있었지만은 금액의 그 돈에 대한 환수는 없었다.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작년에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온 것 중에 지금과 같은 그 공직 유관 단체에서 제대로 이 돈에 대해서 비리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분봉 뭐 몇 개월 이게 아니고요. 퇴직할 때 아예 그 퇴직금도 주지도 않고 네. 예,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그 정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직원에 대해서 직원 한 명만 강등이 있고 네. 강등이 있고 나머지는 뭐 감봉 1개월 이런 경고밖에 없어. 이 내용이 왜 그러냐 감봉을 했냐 그러면은 저 직원들 자체가 1명밖에 안 뭐 되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높다는 이유만으로 네. 감봉을 준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나가서 그 파견 가면 되죠.
실제로 내부적인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자리는요, 또 다른 거기에 맞는 분이 들어가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네. 그럼요. 잠깐의 부침이 두려워서 이것을 덮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이건 좀 이제 얘기해보나 마나한 얘기죠. 아니 그런데 저는 좀 앞서서 보니까 아까 현재 2명의 직원에 대해서 환수했다는 네. 부분이 보니까 모니터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수가 되고 이 유흥업소에서 쓴 이 돈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다 드러났는데 그게 왜 환수가 안 되나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차에 네. 지금 방금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네. 저희 그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연락이 온 것이 4월까지 그 6명의 직원에 대해서 금액을 환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 뭐. 방송 한다니까 느닷없이 그런 거.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제가 갑자기. 보니까 네. 가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 네. 환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방금 들려왔는데요.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저기 한 게요. 그 경찰도 환수를 못 하고 예. 부산시나 뭐 어떤 다른 기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듣다가 빅벙커가 나가니까 환수를 해주겠다? 예, 스스로 뭐 이제 빅벙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럼 그만큼 빅벙커에 어떤 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잘못들과 이런 것들이 가려질까 싶어서 한 얘기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생각이 뭐 있는데요. 후속 취재를 뭐 제작진들이 하겠습니다만. 예, 우리 도영애 의원님하고 같이 정말 환수할 건지 네. 한다고 했으니까요. 끝까지 이 환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 돈이 들어오는 날까지 꼭 돈을 우리가 환수합시다. 근데 이 사례가 네. 진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님들이 파헤쳐서 밝힌 것뿐만 아니라 환수 조치가 됐다면 이건 되게 중요한 사례가 되고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중 하나 뭐 작은 역할을 저희가 하고는 네, 있는데요. 네, 네. 일단 두 의원님께서 또 도영애 네. 의원님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끝까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네, 환수에 대한 건 끝까지. 말씀을 꼭 좀 네, 다시 한번 환수가 해주세요. 안 됐을 때는 거짓말한 죄를 또 씌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조사를 들어가니까 세입세출 규정을 만들고 예. 빅벙크가 나가니까 환수를 하고 그렇죠. 지금 그런 이런 거 자체가 원래 다 공공기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할수 있는 내부적으로 건데. 또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니까 좀 놀랍긴 하네요. 기초단체들 움직이는 세입세출 규정은 있거든요. 네, 저기 네, 체육회. 심지어 그 가상 계좌로 돈을 빼서 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까지 합치면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돈을 뺀 노래방에 거니까. 있을 때는 바로 앞에 그 돈 가지고 노래방 가기 전에 그 돈을 뺐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차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형식으로 사용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지금 제작진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경찰의 조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이게 되게 악질인 거잖아요. 되게 수법이 되게 고도화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유흥업소 결제하기 전에 예. 가상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현금을 인출하고 예. 쓴 거죠. 네. 안 걸리기 위해서. 네. 자기네들도 약간은 조금 조심하려고 노력한 거겠죠. 네. 가상 계좌로 이체하고. 그래서 카드는 카드대로 쓰고 현금은 가상 이체로 이체해서 여기서 현금대로 또 쓰고. 쓰고. 예. 그래서 결국에 유흥비가 우리가 조사한 거 이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정확히 얼마가 썼는지 이 현금 부분이니까요. 네네. 예.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저는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거기 유흥업소에 같이 갔던 동행님들도 다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그 문제가 골마 터졌는데 이런 게 소문이 안 났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보도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도 안 들어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는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같이 해요. 가신 분들도. 예.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체육회 혜택받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한 5, 6만 정도를 봅니다. 그 5, 6만에게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다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뭘 했겠습니까? 부산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겁니다. 네. 어찌 보면은 장애인 관련 단체 그 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그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그렇죠. 단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용처를 고민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한테 혜택과 지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되려. 어쨌거나 부산시가 보조금을 일시적으로나마 까는다거나 페널티를 준다거나 해서 그것을 멈추게 해야 그 뒤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어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요. 1년 동안 보조금을 안 줍니다. 기본입니다. 일단 안 줍니다. 돈을 네, 안 주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원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이 확인될 때 다시 보조금을 줍니다. 하듯이
똑같이 그 정도의 강력한 페널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가벼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대체 그러면 이런 거 말고 페널티를 뭘 줬는지 확인해 보니까 단순히 뭐 인건비 인상분에 그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결하는 것 뭐 그 정도 그 정도 뭐에서 이것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좀 너무 약하다. 그렇죠. 이게 보조금 자체가 보면은 2020년도에 한 55억 정도 되고 네. 2021년도에 52억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거의 뭐 삭감이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게 환골탈퇴하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여전히 어떤 장애인들이 볼모로 네. 계속 쓰인다. 장애인 고용 장려 자체 제도가 네. 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사용 용도를 제한하게 되면 저는 제도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 고용을 더 장려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되고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렇게 장애인 체육관 공직 유관단체 이런 기관들은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긴 시간 또 함께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 부산시 의원으로서 요거 하나는 내가 꼭 이 중에서 내가 고치겠다. 일단은 감사위원회를 다시 한번 불러서 이 네. 문제에 대해서 네. 더 상세하게 특히 용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고 또 하나는 광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 장애인 고용 보조금을 받으면은 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규정을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거죠. 광주 장애체육회 같은 경우는 네. 부산시 장애체육회도 네. 충분하게 벤치마킹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사용 용도 자체를 특히 어떤 장애인들의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은 끝까지 추적한다. 우리 환수 끝까지 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환수를 끝까지 하는데 저 마지막까지 감독하시고 확인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렇죠. 하신 거죠. 예, 예. 의기투합하셨습니다. 예, 두 분이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자, 오늘은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 지급된 장애인 고용 장려금 뭐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2억 7,993만 원을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많이 화가 나고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어떤 찜찜함과 이 답답함을 한 줄 평으로 시원하게 정리함으로써 방송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고용 장려금의 그 돈의 의미 제발 좀 무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용서할 수 없는 예산의 어떤 부적정 사용이다. 부산시의회가 약하게 찾아내고 환수하고 알겠습니다. 역대 가장 긴 한 줄, 긴 한 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체육회 기다려. 그걸로 해요. 그럼 그걸로 장애체육회 기다려 이걸로. 장애인 체육과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장려는 더욱 촉진하고 활성화하되 공공기관의 어떤 부정 집행은 그만. 방송 보시는 내내 많은 분들 답답하시고 화도 나셨을 겁니다. 감시를 하고 지켜보다 보면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예산 투척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밝은 좋은 얘기로 다른 예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ush on me and I'll hit you back. Before it ends, it's gotta begin.